우선 이제 오늘은 그 겁살운의 인간관계 변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페이지 164페이지예요. 자, 겁살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재라고 하는 3년간의 기간 동안에 내가 삼재가 오기 전까지 활발하게 잘 해왔던 일들을 삼재라는 3년의 기간 동안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고, 여기서 일정 부분 단절된 후에 겁살에 새로운 분야로 뛰어드는 것, 이게 1년에 매년 운의 변화에서 그 전체의 줄거리를 읽어내는 핵심입니다. 자, 근데 겁살 운이 되면 몇 가지를 항상 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째, 심리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물에 빠진 사람이 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뭐라도 해야 되는 심정, 이게 좋아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많은 게 아니라요. 정말 내가 4, 5일쯤 굶었다면 맛있는 음식이든 맛없는 음식이든 사람이 먹지 못하는 음식이든 관계없이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환경, 선택권이 없이 나한테 좋거나 나쁘게 가릴 여지가 없는 환경이 절박한 환경이고, 그런 상황의 마음의 모양이 심리가 절박한 심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라 저거 유일하게 작은 선택권이라도 있다면 그거를 죽기 살기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행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때는요,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발휘됩니다. 그걸 강한 추진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뭘 잡고 나오려는 그때 나오는 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놓치고 이걸 못하면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요, 잠재력이 굉장히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도끼가 강해진다.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한 노력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덤벼드는 힘이 이때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들이 뭐냐면 올인한다는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동을 해도 좀 과감하게 하고요. 내가 몰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내가 뭐 태박하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저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내가 지금 그 퇴짜 놓을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낯선 곳에서 살아간다든가 낯선 일을 시작한다든가 처음 겪는 환경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겁살운이 오기 전의 환경은 내가 기존의 환경이라면, 새롭게 낯선 곳, 낯선 일, 처음 겪는 환경, 여기서 살아가면서 새롭게 만나는 인맥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어떤 관계가 있을 겁니다. 여기는요, 얘가 이때의 인맥 사람 관계와 이때 인맥 사람 관계는 완전히 다른, 얘가 A라면 얘는 K쯤 되는 완전히 다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겁살운이 왔으면 겁살운이 전과 후가 너무 다른 모양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요, 매우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에는 직업 자체가 바뀌지는 않습니다만, 겁살운이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 인맥 관계가 많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창회라든가 특정 모임이나 자기 직무에 관련된 일들, 또는 오랫동안 그 단합일 목적을 위해서 참여했던 그런 모임들에서는 빠져나오면서, 겁살운에는 내가 그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모임에 가입하고 새로운 것에 취미를 붙이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존의 어떤 일에서 만났던 모든 인맥들이 겁살운이 되면 새로운 환경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서, 그러니까 겁살은요, 자연스럽게 과거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 청산은
삼재의 기간 동안 하는 거고, 청산이 됐으면 겁살에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도전하는 데서는 내가 충분한 경험과 연륜과 노하우가 없는 상태에서 매우 낯선 곳이 있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되고, 또 그걸 위해서 또 흥미도 나오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좀 긍정적으로 쓰게 되면요, 사주에 겁살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게 소띠에 인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좀 겁살이 됩니다. 요 겁살 여기 지금 그 연월시에 보면 요 겁살이 사주에 월지에 있으면 굉장히 강하게 있는 거죠. 이럴 때는요, 이 사람들은 낯선 곳, 낯선 일, 처음 겪는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 도전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나는 그래도 처음에 도전하는 어떤 처음의 심리,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그것을 도전하는 초보자의 마음,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 겁살 자체가 월지에 있기 때문에, 월지는 자기가 타고난 재능, 타고난 성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타고난 성향이 월살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만약에 용띠가 4월에 태어난 경우도 이게 지금 겁살이고요, 양띠가 신월에 태어난 경우도 겁살이 됩니다. 그럴 때 둘 다 셋 다 겁살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인이 갖는 어떤 특성과 사가 갖는 특성, 신이 갖는 특성은 서로 다릅니다. 얘는요, 겁살이라는 신살 논리에다가 인의 특성, 사의 특성, 신의 특성이 달라지는 지지론이 가미되면 이거와 이것이 도전하는 영역이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신살은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지만, 항상 상담을 하거나 사주를 볼 때 12신살만으로 모든 것을 결론 내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육친도 같이 보시고 글자 고유의 어떤 성향이나 장점, 단점들을 두루 알고 있어야 어떤 큰 범위가 아니라 아주 세분된 범위로 감명을 하게 됩니다. 비슷한 얘기인데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이 시기에는 되고 이 시기에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지론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 신살과 육친을 집어넣었을 때 상당히 구체적인 거로 되고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매년 운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12운성의 변화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신살, 지지론, 12운성론, 육친론, 여기에 음양과 조우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사주를 바라보는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 바라보는 세트를 늘 염두에 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뭔가 낯설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게 되고 그 심리가 변화되게 되는 상황들을, 그러니까 쫄딱 망한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어떤 자기 일을 꾸며가는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65페이지에 보면요, 얘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신일간이 인월에 태어나고 쥐띠입니다. 남자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보면 4년이 왔을 때 얘가 지금 겁살 운이 됩니다. 근데 이제 먼저, 그러니까 4년이 왔을 때 매년 운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요, 이 사람이 사주를 먼저 분석해야 됩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잘 못하는 일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성향은 어떤지에 대해서 기본 분석을 한 상태에서 매년 운이 왔을 때 이 사람의 심리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를 예측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사주만 보면 인이 갖는 의미는 신일간을 기준으로 본 정제가라는 의미가 이제 눈에 띄죠. 또 어떤 인이 갖는 의미는 신일간한테는 천을 귀인이다, 이게 눈이 띄고요. 그리고 이는 목의 기운이 강하니
뭔가 꾸미고 장식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미래를 보면서 그 건설부터 미용, 뷰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얘를 쓸 수 있는데 얘가 정제다 보니까 얘는 유통 쪽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요 첫 번째는 이제 인에 대한 것들은 그렇고요. 이 자에 대한 것들을 볼게요. 근데 이제 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지금 겁살이 있죠. 자를 보면 역마살이 되죠. 역마살이라는 것은 뭔가 먼 곳에서 먼 곳에 있는 것을 왕래하거나 내가 유통업을 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그 소스를 물건을 띄우는 게 아니라 먼 곳, 좀 심하게 먼 해외에서 물건을 띄워와서 파는 것. 근데 천연 기인이 붙어 있으니 굉장히 고가이거나 품위가 있는 것. 다만 정제이니까 의식주 중에서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것, 이런 것들을 주로 파는거나 아니면 문구류 같은 문구나 완구 또는 이 이미팅이 의미하는 의류 쪽, 기초 의류 쪽, 이런 것들을 유통하면 되게 잘 사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에 대한 해석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는 여기서 보면 식신이 됩니다. 식신은 얘는 뭔가 내가 그럼 이제 식신과 재성이 있으니 식신 생재 유형으로 식신이 재성을 생하면서 수생목, 그러니까 수생목이니까 식신이 이게 수지요. 수가 목인 인을 생하니까 내가 만든 것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자, 얘는요 오행적으로는 수생목이 되겠지만 글자 자체의 관계는요 격각이 됩니다. 격각이라는 것은 자라는 것이 수라는 수국을 갖다 지향하는 글자고 이는 화국을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겁니다. 추구 가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와 얘를 동시에 못 씁니다. 동시에 쓸 수 있을 때 식신 생재 유형으로 내가 만든 것을 팔 수 있는 거지요. 얘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신이 있고요, 해가 있고 자가 여기 인이 있고요, 여기 해라면 얘는 상관이고 얘는 재성이 됩니다. 그러면 상관과 생계 얘가 지금 육합으로 묶여 있죠. 이럴 때는요 얘와 얘의 관계가 유정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있다, 관계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를 동시에 쓴다는 거예요. 동시에 쓴다는 것보다 상관의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을 재성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관이라고 하는 내가 남들과 다른 특별한 아이디어를 갖고 만들어낸 물건을 재성이라는 유통시장에서 내가 팔아서 돈으로 바꾸는 것, 즉 내가 만든 것을 파는 것, 이럴 때 대체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굉장히 한정식이라든가 음식점 중에서 가장 좀 고급스러운 음식 또는 해외에서 유명한 음식들 갖다 내가 가져와서 요리화 만들어 갖고 그거를 만들어 팔면서 돈을 버는 이런 모양이 유형입니다. 근데 얘와 얘는요, 해와 자가 다르죠. 이 자와 인의 관계는 격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를 쓸 때는 얘를 동시에 못 쓰고요, 얘를 쓸 때는 얘를 못 씁니다. 즉 내가 식신한 것을 만든 것을 내가 파는 것은 얘를 쓰고 얘를 쓰고 같이 동시에 쓰는 거지만 이게 격각이기 때문에 나는 만들기만 하거나 만들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면 요걸 쓴다면 난 파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띄워온 것을 파는 것, 그렇게 따로따로 쓸 수밖에 없는 게 이 모양이고요. 이 모양은 둘이 육합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을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요식업이란가 제조업은요 이런 유형을 띠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대운이 어디로 흐르냐에 따라서 얘를 쓸래 얘를 쓸까를 결정하는 겁니다. 얘를 쓴다면 제조 위주로 나갈 것이고요, 얘를 쓴다면 유통 위주로 나가게 됩니다. 자, 다시 원래 돌아와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인과 지금 자는 식신으로 되어 있지만 인과 격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대운에 따라 달랐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쓴다고 한 가정해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남자기 때문에 대운이 어떻게 그러냐면 이거 묘, 진, 사, 오, 미, 신 이렇게 흐르겠죠. 이때 잘하는 글자는 여기서 세력이 없습니다. 또 인이라는 글자는 여기서 상당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을 쓰는 것보다 인을 쓰는 게 낫습니다. 즉 이 사람이 세상을 잘 산다 이런 걸 얻으려면요, 식신을 이용한 활동보다 정제를 이용한 활동이 더 좋다는 겁니다. 식신을 이용한 활동은요, 이때는 요식업을 하거나 제조업을 하거나 어떤 키우고 보살피는 일을 하는 거 식신을 쓰는 거고요. 정제는요, 유통이나 투자나 아니면 정제 이 안에 있는 병환하는 걸 써갖고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안정된 모양으로 월급 받는 행위가 얘를 쓰는 모양입니다. 자, 그럼 요렇게 쓰다가 이제 이걸 쓰는 사람의 이제 그 사년이 왔을 때 사가 인을 사명을 하죠. 그러니까 4년에 벌어지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인의 모양을 변형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변형시키는데 4년이 오고 5년, 미년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에서 보면 이 신일간한테 이 기운은 관성의 기운이 됩니다. 즉, 이 사람이 변형되면서 자기가 뭘 추구하느냐면 관을 추구하려는 겁니다. 즉, 이 4년이 오기 전에는요, 인을 추구한다는 것은 재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제를 추구하는 거예요. 정제를 추구할 때는 내가 뭔가 그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개인이니까 C2C, 그러니까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내가 유통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슈퍼부터 시작해서 각종 소매로 소매로 팔과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형태를 쓰는데, 이때 이제 4년이 오면 겁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관이 강해지면서 내가 맨날 동안 이렇게 짧게 뭐 개인한테 2만원, 3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팔아봤자 너무 남는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는 좀 더 큰 데랑 거래를 하고 싶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소매 유통을 하고 있어서 전자상가에서 만약에 소매를 컴퓨터를 팔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했으면, 이때가 되면 관행을 받아왔고요. 이제는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슈퍼컴퓨터처럼 해갖고 이걸 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규모를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그걸 사줄 만한 큰 대기업의 전사실사람이나 임원들한테 골프도 쳐가고 대접도 하가면서 납품해 보려는 기회를 많이 모색하는 게 4년, 5년, 미년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개인한테 내가 그 컴퓨터 장비를 팔던 사람이 기업을 대상으로 팔다 보니까 이때 바뀌는 게 고객이 바뀌고 인간관계가 바뀌고 이 사람의 자세가 바뀌는 겁니다. 영업 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 운이 왔다. 매년 운이 오는 건요, 보통 2, 3년 후에 운이 바뀌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주에서 만약에 관성이 강하게 있는 사주라면 이쪽으로 이 관성운에 이쪽 돌아서는 건 괜찮습니다. 가령 여기에 뭐 병인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사람은 관이 좋으니까 그동안 개인을 위주로 장사를 했던 사람이라면 겁살, jet살, 천살의 기준에 이제 바꿀 때 아예 관을 중심으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뭐 그 이민이 이렇게 돼갖고 관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지장간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년, 5년, 미년에 지장간에 있는 병화가 반짝 힘을 발휘할 때 내 사업 체제를 개인에서 기업으로 바꿔버리면요, 요 미년이 가기 전에부터
굉장히 많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왜 그 겁살에는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변화가 일어날 때 아까 설명했듯이 과감하고 내 심리가 빠르게 뭔가 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것저것 재고 살피고 뭐 신중하게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은 뭐다? 내 사주에 강하지 않은 글자를 활용하는 것.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면 이런 구조라면 사주에 관이 약한데 내가 납품을 한다고 큰 기업에서 납품하려고 마음 먹는 것 자체가 내 사주에 없는 걸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큰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는요 겁사룬에 했던 일들이로 인해서 거의 1000살쯤에 모든 걸 다 큰 손실로 말아먹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그런 것을 뭐 미년에 얘가 이제 편인이 와서 뭐 편인 도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런 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겁사룬에는 강한 추진력으로 뭔가 급격하게 결정해버리는 성향이 많은데 그 결정 방향이 내 사주에 약한 걸 활용하는 방향이라면 손실로 이어지고요. 내 사주에 강한 걸로 이어지면 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대운이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겁사론에 뭘 하겠다고 얘기만 들어도 너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는 힘들어 안 될 거야 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서 요거 한번 몇 개 더 살펴볼게요. 이번엔 그 예제 2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65의 예제 2번이죠. 예제 2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남자인 경우예요. 자, 이제 이런 경우도 좀 굉장히 주의를 좀 해야 될게요. 자, 이 사주 자체를 보면은요. 그러니까 자와 축이 굉장히 강한 음기가 강합니다. 여기에 신일간마저도 음기가 강하죠. 그러니까 음기와 연과 월체에 있다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라는 거야. 기본 성향이 차분하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급격한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변화를 안 좋아해요. 또 생각이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정신이나 생각이 어떤 현실의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건 굉장히 잘하지만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고 이동하고 사람과 관계 맺고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이런 것들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라든가 혼자서 할 수 있는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일은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영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갖다 설득해야 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환경 그러니까 매년 운이 바뀌어도 없는 환경이라는 마음이 놓이는데 수시로 변화해야 되고 아침과 저녁에 상황이 변하면서 급적 뭐 5분 대기를 해야 된다. 5분 대기. 그 갑자기 변화하면 임기응변이 강해야 되는 일, 임기응변이 강해야 될 이런 일은요 안 맞는 일인 거예요. 뭐 때문에 글자 자체가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대운의 흐름이에요. 자, 원래 타고나긴 이렇게 타고났어요. 근데 대운이 좀 볼게요. 지지를 보면 그다음에 인으로 가죠. 묘, 진, 사, 오, 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5, 15 만약에 25 이렇게 35 이렇게 된다면 그럼 보통 25세부터 그러니까 15세부터라도요. 전부 다 이게 운에서는 뭐 양기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타고나기는 굉장히 차분하고 급격한 변화를 싫어하고 정신과 생각이 앞서고 연구 혼자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조용한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놓인 환경이 대운에 의해서 시끌벌쩍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울려야 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선택을 갖다 뭘로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원래 사주와 대운이 달라질 때 보는 거예요. 원래 사주는 뭐냐면 사주는 음기가 강하죠. 양보다. 또 사주에서는요. 식신과 편인을 쓰는 거예요. 식신과 편인. 근데 이 사주상에서는 뭐요? 이게 진사오미 쪽으로 하면 뭘 쓰냐면 운에서는 양의 기운이 음기보다 강하고요. 재성과 관성으로 운이 이어집니다. 자, 이럴 때 선택은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러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볼게요. 중심이 얘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식신과 편인은 그러니까 편인을 이용해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이 자격을 바탕으로 내 일을 하는 게 식신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은요, 가령 변호사, 변리사, 상표 회계사부터 해갖고 각종 고급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의사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요. 의사도 많고 해서 이 사람은 조용한 가운데서 자기가 어떻게 가만히 집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자축 육합이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하니까 정신과 의사 쪽은 굉장히 잘 맞는 거고요. 내과 쪽도 잘 맞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어떤 캔서 쪽을 연구하거나 이런 쪽, 자기가 의사긴 하지만 굉장히 깊은 질병을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을 연구하는 거는 기준에 굉장히 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운이 이렇게 재성과 관성 양기로 돌아서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 연구만 하는 교수로 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연구한 놈을 사람들한테 임상 실험도 해보고 치료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편인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은요, 내가 머리를 수그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좋고 웃으면서 하는 게 그런 거 잘 못해요. 특히 음기가 강한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한테 와서 머리 숙이고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지만 당신이 나한테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영업하고 당신을 설득해야 되는 일은 난 정말 못하겠어 라는 게 이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방법과 잘 못 사는 방법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요런 글자를 이용해서 음기가 강하니까 자격을 반드시 따야 됩니다. 자격도요, 일반적으로 1년이나 2년 정도 노력해 딸 수 있는 자격보다는요, 적어도 5, 6년 정도 공부해야 딸 수 있는 자격증, 좀 고도의 자격증이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기서 전문성을 얻게 되거든요. 전문성을 얻은 상태에서 식신을 쓰는 겁니다. 자기 전문 영역 속에서 누군가 나한테 요청해 오면 전문가의 견해로 얘를 갖다 이렇게 일을 처리해 주는 것. 그러면서 대접받으면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또는 전문가 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할 때 이 사람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을 때 이 운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 활발한 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영업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행동 자체도 좀 굼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면 얘가 발동을 하게 돼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그런 일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의 구조는요, 반드시 필요한 게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겁니다.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이 공부를 했던, 기술을 습득했던, 혼자서 연구했던 자기만의 전문성을 갖고 식신을 써야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이 여기에 이제 4년이 이제 겁살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서 계속 연구하던 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5년, 미년에
야 나는 관을 좀 쓸래. 그러니까 나는 취업도 좀 하려고 그냥 그동안 공부했던 거 말고 새로운 곳에 취업하는 건 어떡하냐고 물어본다면 절대로 말려야 됩니다. 취업은 됩니다. 그런데 사주 자체의 관이 약합니다. 또 하나 세운행에서 되긴 하지만 요 관이 거의 없어지는 요 미년 말쯤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다녔던 직장을 더 이상 못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2, 3년 있다간 2, 3년이 다시 이때 들어갔던 직장에 나오게 돼서 또 다시 나오면서 또 다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기 1년 또는 2년짜리 처방은요. 올바른 사주를 갖다가 제대로 가야 되겠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였던 건 뭐냐면 겁사루는 인간관계가 변한다 하더라도 겁사루는 굉장히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데 자기 사주에서 강한 것 이것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걸 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